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사이에 다시 10에서 20% 하락 조정이 더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지금 거의 85,000 다시 왔어요. 그러면 다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안녕하세요.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저는 15년 동안 현장에서 현업에 있었고, 한 3년 전부터는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즘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책을 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한지 한 30년 좀 넘었는데,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우리 옹달 책방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 일시적 반등이죠. 정부가 만약에 신생아론이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투기 조짐이 보이면 정책을 다시 좀 규제하겠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이 투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02 말씀하셨는데 0.0이면 10억이면 200만 원, 20만 원 오른 겁니다. 큰 의미 못 느끼죠. 다만 최근에 일부 단지를 선호단지 신축을 위주로 특히 강남 선호지역 위주로 이제 신고가나 상승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구, 도봉구, 또 강북구 그리고 또 금광구라고 하는데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이쪽은 도리어 또 하락이 많습니다. 그 평균을 내니까 0.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게 오르는 곳은 오르고 있는데 내리는 곳은 내린다. 근데 내리는 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 오르는 게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0.0이라는 건 거의 사실 거기다 아시겠지만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 주간 발표 지수인데요.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통계 주간 매매 가격 지수는 정말 나쁜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표본을 오픈을 안 합니다. 전 세계에 그런 통계가 없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한국 부동산에 여러 번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런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고 패턴을 흐름을 넓게 보시면 전고점을 분명히 조만간에 아마 가짜 거래든 자전 거래든 어떤 걸 통해서 전고점 돌파 기사 나올 겁니다. 그거 몇 개 안 됩니다. 3개가 돌파할 수도 있고 기사는 근데 90%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하락 거래도 꽤 많거든요. 아마 신생아론 효과가 6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7월부터 제가 볼 땐 다시 조금 하방 압력 쪽으로 돌아서서 변곡점이 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0.02 이런 부분은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수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기러기님들이 0.02를 온 언론에 도배하다 보니까 혼돈스럽긴 하신데요. 제가 볼 때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그렇게 심하게 폭등하거나 이럴 일은 없고 투자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실 수 있겠죠. 게다가 입주 물량이 꽤 됩니다. 꽤 되고 그리고 또 분양 물량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왔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제 기억으로 송파구는 35% 빠졌었고 강동구도 한 35% 가까이 빠졌고 노원구 같은 데도 한 40% 정도 빠졌고 인천 송도는 50% 빠졌었잖아요.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걸 기대해서 안 사신 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자기 능력이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셔라. 그리고 부담되면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쓰면서 지금 다시 올라갔지만 냉정하게 보시면 예전 고점 대비 다 10에서 20%는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조만간에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사이에 다시 10에서 20% 하락 조정이 더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올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지역마다 지금 노원구는 아직도 40%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죽새라는 말.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요새 젊은이들의 잘못된 단상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하는데
저희 때는 뭐 라떼 이런 얘기하면 조금 안티가 생기겠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게 무주택자분들 중에 또 특히 청년층이시라면은 젊을 때부터 부를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신다면 그냥 구축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리모델링 한 500만, 1000만 원만 해도 집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가야 되는데 일부 얼죽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꾸 그걸 사다 보니까 호가가 자꾸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주택 가격이 저평가돼 가지고 앞으로 미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냐? 전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실 때 지금 30-40% 내려간다는 거는 뭐 기점을 둘 것이 아니고요. 언젠간 내려가겠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 사이에 무조건 그 시점이 올 것 같은데 내려갔을 때 예전에 못 사셨잖아요. 못 사신 이유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니까 요번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미리. 여러분이 나는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내 상태가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월세로 살고 계신 분도 많아요. 기다리느라고. 전세 끼고서 그때 못 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돈을 못 빼니까. 그런 것도 잘 자산관리 전략 세우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는 95%, 99%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때가 빠르면 빠를수록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거고 천천히 올 수도 있겠죠. 정부가 계속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그 PF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투트랙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면 외부 충격이 없는 한은 좀 천천히 올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해서 거래량이 계속 상승을 못 하거든요. 이게 좀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매물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느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그때 이제 좀 분위기가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아까 말씀 주신 30-40%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시세가 분명히 많이 빠졌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능력이 되는 선이라면 편안하게 사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선호지역, 특별히 희소지역 빼고는 나머지 서울이 25개구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볼 때 3, 4개구 빼고는 나머지는 다 평준화 지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지역들에서 지금 만약에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매물을 내놓을 일이 없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6월 1일이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6월 1일에까지 집이 안 팔리면 잔금이 안 치르게 되면 세금 이양 또 내게 됐으니까 물건 이제 나중에 팔아야지 이런 게 보통 패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틀립니다. 제가 6월 지금 7일 정도 6, 7일 들어가잖아요. 6월 1일 이후에 다시 매물량이 그 전에 조금 85,000 찍었다가 84,000, 3,000, 2,000까지 줄었다가 그 현상이 나타났다. 중요한 건 6월 1일 이후거든요. 자산 여력이 있고 내가 미래에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상승될 거라고 판단되면 물건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거의 85,000 다시 왔어요. 한 3, 4일 만에. 그러면 다들 미래에 대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지표가 하나 있죠.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습니다. KB에. 그걸 보시면은 서울이 지금 33 찍었다가요. 32로 내려왔습니다. 저번 주에. 변곡점이 생긴 거죠. 실제로 6월 초에 들어와서 하락 거래가 또 살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6월 정도 지나면은 그 매물량 느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둔촌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정도에 강동에 3,000세대도 들어와요. 그러면서 좀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매물들이 지금 소화되는 추세를 보더라도 증가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 한 달에 3,000에서 4,000건이잖아요. 근데 5,000건, 만 건이 나오면 5,000개가 더 늘겠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지금 1월부터 거래된 게 뭐 거래량 폭증해가지고 한 10,000개 빠졌거든요. 15,000개. 근데 매물이 그대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줄질 않아요. 이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미래에 대해서 소유주들도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현재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 같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폭이 작을 것 같고 부담되는 세대들이 많이 나오고 시작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권 등기가 전세가 오른다고 하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에 10배 수준이에요. 전세값이 53주 상승인데 그럼 전세값이 오르면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게 그거는 53주면 언제예요? 1년 한 3, 4개월 전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전세 가격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올라간 거지. 그러면 53주가 아니라 65주, 70주에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높죠. 전세 가격이. 그러면 이분들이 만료가 됐을 때는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는 역전세가 나겠죠. 그러니까 현재 그 전에 계약했던 분들이 이제 그러면 2022년 하반기부터 뭐 이때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내년 나갈 때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안 오른 이상 돈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임차권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서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을 때 2021년 9월 고점 때 매매가가 국평이 40한 2억 3억 갔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24억이었습니다. 최고점이.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전세가 떨어졌을 때 반토막 났어요. 매매가는 한 25억에서 한 30억 사이고 전세가는 12억까지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다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른 거예요. 53주 오른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15억, 16억입니다. 13, 14, 15, 16억. 그러면 24억하고 16억하고 갭이 얼마예요? 8억이잖아요. 8억 내줘야 돼요. 지금 나가면. 그래서 못 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죠. 경매 붙이는 거. 이렇게 시장을 팩트를 정확히 보셔야지 일부 메이저나 포탈에 나오는 것만 보시면 속습니다. 기러기님들이 너무 많아서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량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가 좀 이상하죠. 집값을 잡겠다고 잡은 정부인데 도리어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PF라는 거를 갖다가 좀 명분을 내셔가지고 국민들은 피토하고 젊은이들은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조금 느끼고 있죠. 뭐 동물이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특례보험자료는 시세보다 낮잖아요. 금리 수준이. 금리가 낮으면 그 이자 차익은 누가 내죠? 그 이자 차익 보전 계정이라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해서 차익이 나면은 그거는 우리 세금을 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제가 오늘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계몽이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진실을 우리 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 오르면 뭐야? 하나 갖고 있는 분은 투자 마음이 없는 분은 세금만 늘어나요. 도움 안 됩니다. 투기하는 사람들만 지금 도움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숫자가 200만 명이거든요. 그럼 그 정책을 계속해야 되나요? 나머지 2천만 명이 1주택자고 무주택자인데 이건 아주 악마의 정책이죠. 그러면 정부가 양심이 있다라면 이제는 걷어들 때가 됐죠. 원희룡 장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기했잖아요. 투기 조짐이 보이면 걷어들이겠다고. 지금 원래 이 정책이 왜 나왔죠? 부동산이 폭락해서 금융위기로 넘어갈까봐 리스크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금융감은 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택 투기에 대한 어떤 요소들은 제거를 해 나가야죠.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이 조용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아시죠? 자꾸 소매 판매가 줄잖아요.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자영업 힘들어지고 기업체 힘들어지고 고용 줄고 악순환 시작이에요. 이제는 이제 나서서 소리를 내실 때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이 또 1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여서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일사천리로 쭉쭉 뭐 해왔지만 아마 저를 비롯하여 이제 많은 분들이 동조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여론을 의식할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대행해서 위임하는 사람이지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있으면은 정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나라 망하는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고 좀 젊은이들이나 무주택자분들 모든 국민 모두가 좀 선순환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마음인데요. 정부가 지금 금융정책 많이 풀어줬잖아요. 우리 보도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둘 수도 있죠. 근데 규제 정책 들어가실 때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쓸 때만 대출해 줬어요. 그런 어떤 합리적인 대책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무효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돈 있고 자산들이 모여지는 연봉 2억 이런 사람들은 금세 1, 2년이면 2, 3억 모으잖아요. 대출 좀 받고 또 사두고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종부세 또 감면한다 그러잖아요. 이 정책 방향 자체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마음을 딱 먹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부자들이 그 돈을 갖다가 주택 투기나 좋게 얘기하면 투자지만 나쁘게 하면 투기잖아요, 솔직히. 일 안 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집값 오르면 돈 빼먹겠다는 건데 그런 안 좋은 생산성이 없는 그런 어떤 의식 구조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미래의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연착륙 돼야 되잖아요. 맨날 하는 소리 연착륙이었잖아요. 지금 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가계부채가 이제 심각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주택자 보유세를 증가시키고 당연히 세금 더 내야죠. 다주택자들. 그리고 1주택자가 투자나 투기 행위로 또 집을 하나 더 산다? 그 행위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지금처럼 종부세를 강화하는 이런 걸 해야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역으로 반대로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사라고 해도 안 삽니다. 필요한 사람, 이렇게 실수요자 외에는 안 사게 돼 있죠. 그죠? 투기 마인드를 없애야 되는데 그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를 정하느냐에 따르는데 지금 이번 정부의 행태는 사실 좀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말은 주택을 연착륙하겠다고 하는데 뒤로는 주택 가격을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데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뭐 최상병 사건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에 지금 묻혔어요. 묻혀가지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자꾸 소리를 내시고 혹시 기자분들도 이제는 인간적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레기 기사는 이제 그만 쓰셔야죠. 인간적으로. 제가 좀 볼 때 너무 심합니다. 한쪽으로 편중돼가지고 기사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기자분들이 다 같이 사는 사회니까 이제는 좀 쓰기 시작해야 그나마 우리가 저출산 이런 뭐 한국의 안 좋은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가 좀만 나서주면 주택가격은 바로 잡힙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MB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전세대출 2억으로 늘린 걸 다시 1억으로 줄이고 DTI 바로 들어가고 하니까 안정되거든요. 그래야 국민이 편안하게 일을 하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희망 고문이지 희망도 거의 없는 분위기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국가의 존립 목적이 뭔가요? 국민 주거 복지 안정인데 그쪽으로 좀 정책을 선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할 거라고 믿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하게 되면 주택가에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락할까 봐 또 걱정이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펀더멘탈이 취약해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정말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점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